A 유튜버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컨설팅을 받았던 누구누구 튜터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 오해에 대한 진실은 X입니다. 빠르게 취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취업왕 이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취준생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3가지 서류 편입니다. 제가 취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 취준생분들이 간혹 이러실 때가 있어요. A 유튜버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본인이 컨설팅을 받았던 누구누구 튜터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혼란스럽다라는 건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취준생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모두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신입이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중고 신입이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관련된 스펙이나 경험이 아예 없으신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관통되는 딱 하나의 진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하는 오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류 전형 과정에서 취준생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3가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가끔씩은 이 작은 오해가 불합격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이거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 라는 부분들을 캐치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오해들을 바로잡아서 합격에 조금 더 가까워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취업왕 이쌤. 첫 번째 오해. 서류 지원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이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 맞는 부분도 있고요.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류를 100개를 지원하시더라도 직무 적합성이 맞지 않으면 그 서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잘못된 서류를 계속해서 활용한다면 당연히 다시 또 불합격할 수밖에 없겠죠. 즉 다시 말해서 전략 없이 지원한 서류는 불합격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케이스에는 아무리 많이 지원을 해도 계속해서 불합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취업 준비 시절 초반에는 정말 전략 없이 서류를 무작정 많이 지원했었는데요. 불합격하는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되려 자존감만 더 깎이더라고요. 하지만 제 스스로의 강점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로부터는 정말 원하는 기업 몇 개만 전략적으로 지원해서 합격률을 정말 많이 높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를 지원하더라도 공고를 명확하게 분석하시고 이 공고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바를 내 역량과 잘 연결해 주시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많이 지원할수록 유리한 케이스는요.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 직무의 방향성이 명확하고 이 직무에서 하는 일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정말 잘 연결해서 이미 합격률이 높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서류는 이미 합격하는 서류라는 것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모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반면 많이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케이스는요. 직무 방향성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불합격률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기존에 불합격을 많이 하셨고 아직 서류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공고 분석 방법과 필살기 정리하는 방법을 꼭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오해는 GPT로 서류를 작성하면 떨어진다인데요. X입니다. GPT 사용할 때 질문을 잘해야 답변도 잘 나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 강점이 뭐고 내가 GPT에게 어떤 걸 물어봐야 효과적인 답변이 나오는지 아시는 분들은요. GPT를 사용해도 합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작성하셔도 합격하실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GPT로 쓴 글이 위험한 케이스는 2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GPT가 잘못된 답변을 주더라도 이게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GPT에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자소서를 써주라고 요청을 했고 GPT가 답변을 줬어요. 근데 이 내용이 과연 자소서 소재로 적절한 것인지, 질문에 대한 의도를 해소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없다면 사실 GPT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요, GPT에 지나치게 의존하실 때예요. 글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GPT가 써준 글은 단번에 티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PT를 활용하실 때에는 보조도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기업이 GPT로 쓴 서류임을 알아차릴까봐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니라요. GPT가 정확하지 않은 혹은 나에게 맞지 않은 답변을 주는 것을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고자 하는 글의 스트럭처를 GPT에게 명확하게 명령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출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문체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스펙이 좋으면 서류는 그냥 합격한다인데요. 이 오해에 대한 진실은 X입니다. 제 수강생분들 가운데에도 서영고 졸업하시고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펙만 좋다고 취업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A라는 직무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A 직무와 관련이 없는 스펙을 10개 가지고 있는 지원자와 A라는 직무에 정말 핏한 스펙 2가지만 있는 지원자 중에 어떤 지원자가 스펙이 더 좋냐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구난방으로 스펙을 쌓는 것보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신 그 직무에 정말 핏한 그런 경력이나 아니면 경험, 역량 등을 쌓으시는 게 훨씬 유리할 거예요. 또한 이 스펙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인 거거든요. 특히 이 취업이라는 거는요. 명확한 점수로 정량화가 되고 등급이 나뉘는 수능과는 다릅니다. 평가 요소가 훨씬 다양하고요. 이 평가 요소 가운데에서는 명확하게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면접 전형에 가게 되시면 일단 기업에서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스펙의 크기나 양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부분들도 물론 같이 보겠지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 인성적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조직 문화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와 같은 굉장히 좀 주관적인 요소들도 많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이 좋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의미죠. 그럼 하나 예시를 드려볼게요. 만약에 스펙이 굉장히 좋은데 평가자가 봤을 때 다소 무성의한 서류와 반대로 스펙은 조금 부족하지만 굉장히 정성스럽게 쓴 서류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는 평가자가 채용 과정에서 조금 더 큰 가치를 두는 기준에 따라서 합격 유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요즘처럼 직무 역량, 즉 실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채용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고자 하는 그 직무에 적합한 역량과 경험, 스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반드시 서류상에 녹여주셔야 합니다. 취업왕 이쌤. 자, 지금까지 취준생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3가지 서류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동안 혹시라도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영상으로 꼭 해소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취준생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오해 면접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취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취업왕 이쌤. 감사합니다.